안녕하세요. 저는 60대의 문턱에 있는 여성입니다. 제게 남은 큰 일은 자녀의 결혼뿐이라고 생각했었지만 예상치 못히 미뤄두었던 큰 과제가 있었더군요. 이번에 드디어 그 숙제를 해결하고 이제야 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제 딸이 있어요. 자녀는 부모의 거울이라고 하죠. 그래서 제 딸은 어렸을 때부터 엄마인 저의 행동을 모방하려고 했던 착한 아이였어요. 제가 웃으면 함께 웃고 제가 슬퍼하면 그 눈물을 함께 흘리곤 했어요. 따라서 딸이 태어나고 나서는 집에서의 모든 말과 행동에 조심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말입니다. 딸이가 어린아이. 괜히 딱 한 가지 걱정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딸이 저와 닮아가는 것은 고맙고 뿌듯한 일인데 남자들을 보는 눈도 닮는다면 어떡하죠? 고요. 저는 남편을 보기가 참 어려운 성격이라서 진지하게 마음을 열지 않고 일주일에도 몇 마디 말로 소통하지 않은 채 화초를 기르며 살아왔거든요. 그래서 그냥 화초 키우는 생활을 하며 생활했는데 혹시나 우리 딸이 저와 같은 사위를 데려오지 않을까 정말 걱정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사회될 청년으로부터 인사를 받은 순간 그날이 제 인생에서 제일 행복한 날이었습니다. 지금은 사위가 저에게 너무 마음에 듭니다. 처음 뵀을 때부터 예에 바르고 착한 성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어서 남편과 닮은 구석을 찾아봐도 찾을 수 없었고 우리 딸이 저와 같은 길을 가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싶었지만 제가 그렇게 말할 수도 있겠지만 의심을 할 수 있는데 다행히도 저는 그러한 염려를 하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우리 딸이 사귐으로 데려온 남자는 오랜 시간 동행을 해서 저도 잘 알고 있던 사람이었어요. 고등학교 때부터 만나 사귀어서 학창시절에도 항상 붙어 다녔고 사고도 치지 않았고 동네 어른들에게도 보기 좋은 귀여운 커플이라는 소리도 들으며 잘 지내왔어요. 가끔 집에 와서 같이 공부도 하고 우리 집에서 밥도 먹었고 가곤 했어요. 딱 그 나이의 아이들처럼 순수하게 잘 사귀었죠. 두 아이들은 고등학교를 졸업해도 계속 만나겠다 여기던지 한 10년 넘게 동행을 이어갔어요. 그리고 결혼을 하고 싶다고 우리 부부 앞에 나와서 말했어요. 그래서 두 사람이 결혼하고 싶다고 말했을 때 위측 가족도 동네 사람이라서 예전부터 알고 지냈는데 사돈은 아랫동네 시장에서 반찬 가게를 하는 집이었고 아주 성실한 사람으로 정평이 나 있었어요. 음식 솜씨도 워낙에 좋아서 늘 사람들로 바글바글했고 가끔 딸과 공부하러 우리 집에 올 때마다 반찬 가게에서 파는 반찬들을 가져오기도 했거든요. 그때마다 남편은 제가 한 음식보다 훨씬 맛있다면서 눈치 없이 참 좋아했어요. 저는 사위의 됨됨이를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반대하지 않았어요. 게다가 제가 알기로는 10년이나 연애를 하면서 크게 싸운 적도 없었기 때문에 둘이 결혼하면 별다른 문제 없이 알콩달콩 잘 살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결혼 이야기가 나오자 남편은 바로 앞에서 아이들 앞에서 대놓고 결혼을 반대한다고 말을 해서 저는 많이 당황했습니다. 역시나 이번에도 평온했던 제 마음의 천부를 남편이 너희 둘이 결혼한다고 결혼은 안 된다고 듣자마자 바로 이런 말을 내뱉었습니다. 어릴 적부터 왕래하며 잘 지내왔던 터라 아이들은 남편의 반대에 놀란 듯이 보였어요. 아빠, 저희 결혼을 왜 반대하시는 거예요? 아빠도 이 사람을 괜찮은 남자라고 하지 않았어요. 괜찮은 남자긴 하지만 내 딸의 남편으로 너무 부족해. 내 사위로서 부족해. 결국 남편과 따로이는 한참을 싸움을 벌였죠. 어느 한쪽도 양보할 생각이 없는 듯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선 아이들을 돌려보내고 그날 밤 남편이 진지하게 화를 터뜨렸어요. 네, 윤영이의 애는 괜찮다고 좋아하지 않았어. 근데 왜 결혼을 반대하는 거야? 아, 맞아. 윤영이 괜찮지. 그건 사귈 때 이야기고. 하지만 결혼은 안 돼. 우리 딸이 너무 아까워. 우리 애가 아깝단 말이야. 그럼 왜 10년 동안 연애하는 동안 헤어지라는 소리 한 번도 안 했어? 우리 애가 아깝다면 사귀는 것도 반대해야지. 두 아이가 사귀는 동안 집에도 자주 놀러 왔고 함께 식사도 하고 친하게 지내는데 남편은 딸의 남자친구를 싫어하는 태도를 보인 적이 없었어요. 그게 이상해서 질문을 했더니 돌아오는 대답은 너무 의아했어요. 연애하는 건 어찌됐든 아이들의 일인 거야?
자유지 싸우다 헤어진다고 기록에 남는 것도 아니고, 근데 결혼은 이야기가 좀 다르잖아. 이건 사람만 봐서 되는 문제가 아닌 거 당신도 알면서 그래? 결혼은 집안끼리의 만남인데 우리 집안의 사위로 들어오기에는 윤영인 가정이 좀 그렇잖아. 사윗감으로 인성은 좋은데 집안이 별로란 이유를 들더군요. 윤영인의 가정, 걔네 집이 뭐 어때서 걔네 엄마 좋은 사람이라고 동네에서 칭찬이 자세한데 반찬 가게 하면서 고아원에 기증도 하고 봉사라도 다니잖아. 게다가 유영이는 요즘 젊은 사람들이랑 다르게 어른 공경할 줄도 알고 예의도 바르고 말이야. 그게 다 가정교육을 잘 받아서 그런 거 아니겠어? 그게 아니고 이 편 내야 혼자잖아. 혼자 윤영이, 아빠 없이 홀어머니. 아래에서 자란 것 때문에 내가 반대하는 게 아니야? TV 안 보느라 홀어머니의 외동아들은 가까이 오지 말라고 했어. 홀어머니가 어떻길래 그렇게 말하는 거야? 사이가 좋지 않아서 이혼한 게 아니고 남편이 일찍 사고로 죽었는데 그게 어떤 결점인 건지. 오히려 여자 혼자 자식을 그렇게 잘 키운 게 대단한 거 아닌가? 걔는 지 자식 나오면 아빠 욕할 일 없을 거야. 아빠가 어릴 적부터 없었으니 아버지가 자식에 대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배운 게 없으니까. 윤영이가 외동아들이니 지금은 아니더라도 나중에는 홀어머니를 우리 딸이 모시고 살아야 할 거야. 모르니까 그렇게 말하는 거야? 당신이 우리 엄마와 같이 살았다고 한번 생각해봐. 명절에도 잠깐씩 시댁에 가는 것도 진핏대로. 옆집에 있는 나는 자기 딸이 시집을 가는 것 걱정을 안 해. 하느냐 아이고, 걱정하지 마세요. 윤영이 엄마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그 사실을 알면서도요. 그렇죠. 그게 맞아요. 그게 바로 제가 시킬 줄 몰랐던 부분이에요. 당신도 결혼하기 전까지는 우리 엄마가 착한 사람으로 얼마나 인식되었던가요? 그리고 결혼하고 나서 엄마가 얼굴을 바꾸어서 못된 시어머니로 변하며 당신을 괴롭힌 것을 기억하지 않나요? 윤영인의 엄마도 그렇게 행동할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그렇죠. 그렇게 되는 가능성이 있죠. 그렇다면 다른 남자와 결혼해도 시어머니가 될 사람에는 결혼 전엔 잘해주고 결혼 후에는 얼굴을 바꾸어서 반대하거나 그런 논리로 대하는 것이라면 엄마가 없는 남자와 우리 사이에 결혼을 맺어야겠네요. 아니요. 그 뜻을 밝히며 남편의 의견에 조목조목 반박을 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신경 쓸 다른 부분을 찾아서 거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넘어지고 어디서부터 그것뿐이야. 시장에서 벌면 얼마나 벌까? 아마 우리 딸이 몇 년 동안 회사 다니면서 모은 것보다 그 집의 재산이 적을 것이야. 시댁에서 돈이 원상회복될 때 윤미가 다 내놓아야 할 것이라고 생각해. 거기서 장사를 잘하는 거를 몰라 당신보다 더 잘 돈을 벌어낼 거야. 아마 우리 집보다 돈이 많을 거야. 그들의 엄마뿐만 아니라 윤희 시장에서 같이 장사하고 있다. 우리 딸은 밝은 전망을 가진 중견기업에 취직해서 일하고 있으며 당신은 우리 딸이 시장에서 일하는 사람을 만나 평생 같이 살고 싶어 해. 장사하는 것이 왜 그렇게 열심히 노력해서 돈을 벌면 된다고 능력이 부족하면 우리 딸 편한 남자에 묶여 사는 것보다는 그게 더 나을 거야. 처음에는 우리 딸이 아까워서 안 된다고 생각했겠지만 지금은 아니야. 된다고 했을 때 딸을 가진 아빠의 입장에서는 귀하게 키운 자식이 결혼한다는 것은 충분히 할 수 있는 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사회에서 집안 형편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듣고 나서는 제 기준에서는 별로 시답지 않은 것을 트집 삼아 남편이 딸의 결혼에 반대한다고 느껴졌어요. 사실 저희 집도 그렇게 잘 사는 집은 아니었고 사이가 좋은 부모들도 아니었거든요. 딸은 매일같이 자기 아빠에게 결혼을 하고 싶다고 말했지만 남편은 절대 안 된다고 강하게 반대했습니다. 어떤 때는 남편이 딸에게 소리까지 지르며 난리를 치는 탓에 결혼 이야기가 나온 이후로는 집안 분위기가 아주 살벌해졌어요. 저는 어떻게든 두 아이의 결혼을 원하고 있습니다. 시키자고 남편을 설득하려고 노력했지만 되지 않아요. 그 다음에 러왔는데 신우가 저한테 딸 윤미에게 언제 하는 거예요? 혹시 올해 사귄 남자 친구랑 헤어졌어요? 네, 아니요, 안 헤어졌어요.
윤미 곧 올해 사귄 남자친구랑 결혼할 거예요. 얼마 전에 정식으로 결혼하고 싶다고 남자친구가 인사 왔었어요. 딸의 결혼에 관해 묻는 신우에게 저는 지금 사귀는 남자친구와 곧 결혼을 할 거라고 말했고 신우는 잘 됐다며 축하를 해줬어요. 누구 마음대로 결혼을 해. 내가 절대 안 된다고 했잖아. 근데 저희 둘의 이야기를 옆에서 가만히 듣고 있던 남편이 버럭 소리를 지르더군요. 뭐야, 언니는 곧 결혼한다고 하고. 오빠가 결혼을 할 생각이 전혀 없다고 해요. 그 이유는 왜 그래요? 10년 동안 만나왔으면 두 사람 다 윤미 씨의 남자친구와 관계가 잘 맞지 않는다고 하네요. 대천 부끄러운 일이 생기는 거예요. 제게 얘기해봐요. 제가 도와줄 테니까요. 옥신도 가족 관계를 알아보고 우리 부부를 보고 무슨 얘기인지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그럴 수밖에 없지. 신우 씨는 2년 전에 딸을 시집 보낸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자녀의 결혼 문제는 자신이 결정하고 우리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며 계속해서 현재 상황에 대해 이야기해 달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너한테 물어보는 게 나을 것 같아. 내가 경험이 있으니까. 우리 이야기를 듣고 조언을 해주면 어때? 내 딸을 시장에서 장사하는 가게에 시집 보내는 것이죠. 게다가 시아버지는요. 집에는 부인 없이 시어머니만 계시는데 이야기는 윤미와 오래된 사기꾼에 관한 것이에요. 결코 조용한 것이지 않아요. 시장에서 힘들게 혼자 키워온 아들이라면 얼마나 소중한지요. 좋은 사람이에요. 동네 사람들도 다 그렇게 말해요. 동네 시장에서 일한다면 사람들에게 당연히 잘해야겠죠. 그래서 그 얘기가 나왔던 거예요. 자기에게 돈을 주는 고객들은 항상 웃으면서 잘해야 한다고요. 하지만 며느리는 다르다고 생각해요. 시어머니들은 며느리는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내가 몰라요. 그래서 제 말은 만약 가족이 된다면 모르는 게 많다고 해도 돼요. 자꾸 반대로 하는데이 여편 내가 내 말을 도통 들어먹지 않아. 게다가 시장에서 장사하는 거면 형편도 어려운 거 아니에요? 그럼 절대 시집 보내지 마세요. 우리 딸도 결혼을 잘못해서 너무 고생하고 있어요. 시어머니가 성질이 더러운 건 물론이고 돈도 없어서 늘 전화해서 용돈 달라고 뭐 사달라고 하는 게 장난 아니에요. 승희는 결혼 생활이 어려워 아이다고 잘 사는 줄 알았는데 사고 쳐서 결혼하니까 사돈이 별로 안 좋아하는 줄은 알았는데 그 정도가 너무 지치더라고요. 준다 하면서 온식히 다 꺼내서 딱 하고 난리 쳤다는 거야? 걔가 한 달을 몸살을 앓아서 내가 간호해주면서 애도 대신 봐줬잖아. 이거 말고도 참 많아. 너무 많아서 내가 다 말하고 싶은 게 있어요. 못한다니까 진짜. 그것만 생각하면 어기다 무너져 자라도 돈이라도 많으면 유산이라 생각하고 참으라고 하겠는데 물려줄 돈은 한 푼도 없으면서 그 취집을 살이를 시키니까 내가 미치지. 딱 봐도 윤미 시댁 상황이랑 똑같네. 절대 결혼시키지 마. 당신이 들었지? 얘가 말하는 게 맞아. 당신이랑 나는 그동안 윤영이가 근접해서 객관적으로 파악하기가 어렵잖아. 딱 상황만 놓고 봤을 땐 모든 부모들이 말리는 시댁이라 사실 시한인 속도 위반으로 결혼하게 됐어요. 그래서 시댁이 어떤 집안인 알아볼 새도 없이 서둘러서 결혼을 했죠. 근데 집안 형편이 어려워서 결혼할 때 많이 도움받지 못했다 하더군요. 게다가 시조카 결혼한 남자는 집안의 장남이고 나중에 시부모에 모시고 살아야 될지도 있어요. 모르는 것이 신희를 계속해서 걱정하게 된대요. 신우는 남편의 말을 듣고 시조카와 알아마치 결혼을 시키지 말라고 했어요. 자꾸만 남편의 의견에 동의해서 결혼은 함부로 시키는 게 아니라고 했어요. 특히 시댁을 꼼꼼히 살펴보고 선택해야 된다고 했어요. 사랑은 밥을 먹이지요. 우리 딸도 지금 후회를 많이 할 것 같아요. 아니면 차라리 내 딸을 보고 여기로 오라고 할까요? 언젠가 직접 물어봐요. 되는 시어머니를 만나서 얼마나 고생하면서 사는지요. 그럼 윤미 그러한 집에 시집을 보낸다고 결코 못할 거예요. 승희의 이야기를 듣지 않았어요. 윤미랑 사돈 상황이 비슷해. 그 집안과 사돈을 맺으면 승희가 고생하고 있는 것 그대로 윤미도 겪게 된다고.
정신 차려야 해. 심지어 제 눈에 신콩깍지를 벗겨 버릴까 말까요? 자주 신이를 집에 들려달라고 했어요. 집에 오는 날에는 하루 종일 딸을 결혼시키지 말아야 한다고 귀에 딱지가 앉을 정도로 듣게 됐죠. 하지만 저는 오랜 경험상 아이들의 남편의 의견은 무시하고 결혼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안 싸더니 위암 진단을 받았고 수술을 받아야 한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아이들은 우선 수술 이후로 결혼식을 추겠다고 알려요. 야, 지금 윤미 결혼 못하게 하라고 하늘이 내려준 기회라고. 신우는 그 소식을 전해 듣고서 제 딸에게 아예 새로운 남자를 소개해 주어서 결혼을 막아보자고 의견을 했어요. 남편은 또 거기에 귀가 팔랑 있고 주변에 물어서 선자리를 무려 5개나 받아왔죠. 윤미야, 이번 주 일요일에 시간 좀 비우면 오더라고. 일요일에 그날 시어머니 병원에 같이 가기로 해서요. 안 될 것 같아요. 너한테 시어머니가 어디에? 너 아직 결혼도 안 했는데 됐고 일요일은 내가 꼭 가야 될 곳이 있으니까 그 약속은 취소해. 내가 공무원을 아는 남자가 선자리를 마련해뒀으니 병원에 가지 말고 거기로 나가봐. 저보고 지금 선을 보라고 해요. 아빠, 저 결혼한 남자 있어?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고요? 지금 그 사람이랑 결혼하려고 신혼집도 알아보고 있고 혼수도 여기저기 보고 왔는데 무슨 손을 보라는 거예요? 내가 걔 마음에 안 든다고 했잖아. 너희는 절대 결혼 못해. 그러니 다른 남자를 만나야지. 내가 남자 보는 눈이 없는 거야? 제게 워낙 뜻대로 되지 않았던 대화였다. 하지만 나는 여전히 고집을 부려 대답했다. 낯선 분들로 선배 5명을 만나왔어요. 한 달에 한 번 정도만 그런 만남을 가질 거예요. 왜 그런 말씀을 하시나요? 결혼 반대라며도 선배분들을 모셔놓은 것까지 마련해 두었어요. 저는 윤영과 결혼할 예정이에요. 아빠가 반대하시는군요. 신경 쓰지 마세요. 제발 이제 그만 좀 하세요. 그러자 남편은 다짜고질이었다. 딸에게 이번 달 안에 선배 5명을 구해놨으면 다 만나보라는 식의 말을 했다. 나는 그 이야기를 듣고 따뜻하게 받아들였지만 남편은 혀를 차서 그렇게 듣지 않았다. 나는 어릴 적에도 부모에게 분한 적이 없는 착한 아이였는데 남편은 그런 모습에 화가 났는지 역정을 풀기 시작했다. 난 그 2사람을 진정하려 애썼지만 결국 대소가 벌어졌다. 그날 다른 집을 나가버렸어요. 그 후 집에 들어오지 않아 걱정하면서 아무리 연락을 해봐도 전화기가 꺼져 있어서 연락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10일 정도 지난 때 딸이 먼저 저에게 연락을 했어요. 어디서 뭐 하고 다니는 거야? 잠은 어디서 자고 있어? 밥은 잘 챙겨 먹어. 엄마, 저 잘 지내고 있어요. 잠은 시어머니 집에서 자고 있고 밥도 잘 챙겨 먹어요. 그래, 집에는 언제 들어올 거야? 아빠 싫어서 당분간 더 나가 있을 거면 엄마랑 잠깐 얼굴이나 좀 보자, 딸. 지금 만나. 엄마가 밥 사줄게. 저 지금 시장에서 시어머니 반찬 가게를 보고 있어요. 자리 비우기 어려워서 죄송하지만 오늘은 뵙기 어려울 것 같아요. 그 반찬 가게를 그 가게를 보고 있다고 내가 왜 있냐고. 오늘은 주말인데 제가 쉬고 있잖아요. 그래서 윤희가 가게를 맡기고 시어머니 병원에 가신 거예요. 평일에도 회사에 다니고 피곤할 텐데 주말에도 시장에서 일을 하는 거예요. 넌 벌써 그 집안의 며느리 역할을 하고 있어요. 에휴, 아빠 말이 맞는 것 같아. 거기로 시집가면 앞으로 계속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 하는 건 아닐 거예요. 지금 너 이야기를 들으니까 나도 우리 아빠랑 같이 윤영이랑 결혼하는 건 반대하고 싶은 마음이 갑자기 들어. 제 딸이 윤영이랑 결혼하는 것을 언제나 지지해 주었지만 막상 아픈 시어머니 때문에 주말에도 쉬지 못하고 반찬 가게에서 일하는 거 듣니까 솔직히 속상해졌어요. 그가 남편의 말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보냈는데 그게 진짜 이상하더라고요. 현실을 말한 것 같은데요. 그러다 보니 딸이 고생하는 모습을 보니 속상합니다. 말했더니 기더라고요. 엄마 사실 엄마가 속상해할까 봐 이야기 안 했는데 저 고등학교 때예요. 학교에서 장학금을 지원받아서 그 돈으로 학원 다녔잖아요.
사실 그것은 학교 장학금이 아니에요. 윤영 어머니가 주신 거예요. 제가 혼자 공부하기 버거워서 학원 다니고 싶은데 집안 형편이 어려워서 못 다니니까 안타깝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때 시어머니가 돈 안 내줬으면 아마 대학교도 못 가고 백수로 살고 있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주말에 일하는 게 힘들지 않아요. 예전에 받았던 것 다시 갚아줄 수 있는 상황이 와서 오히려 감사하고 기쁜 마음으로 일하고 있어요. 사실 우리 집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게 처음인데요. 위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집 형편이 그리 좋지 않았어요. 게다가 남편은 딸에게 돈을 들여서 공부를 가르치는 게 아깝다고 생각했죠. 그래서 딸은 다른 아이들처럼 되지 못하고 혼자서 공부를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학교에서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주는데 딸이 선정되어 그 돈으로 학원에 다니고 문제집을 사며 공부했어요. 그때 딸이 열심히 공부하여 성적이 많이 향상됐는데 그것이 다 안사돈이었습니다. 저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네요. 형편이 어렵다는 이유로 공부하고 싶어 하는 자식을 제대로 뒷바라지도 못하고 있었는데 그 역할을 안사돌이가 대신 해주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대학교 때는 아르바이트 하지 말고 공부해 학점을 잘 받으라고 우리가 권하지도 않았던 것이었습니다. 용돈도 매달 받았었는데요. 그 이야기를 들으니 정말 고마우면서도 한편으로는 부끄러웠어요. 그래서 딸아이와 이 이야기를 남편에게 전했더니 의외의 반응을 보였어요. 그 사람은 참 쓸데없는 짓을 했네. 그럴 돈 있으면 딸을 대들겠나? 남의 자식은 대학 가라고 공부시키고 아들은 시장에서 일하게 만드네. 멍청해. 그러니 시장에서 반찬이나 팔고 있지? 그리고 돈을 그렇게 쓰니까 지금 모아둔 돈도 없어서 그게 어쩔 거냐? 그 나이에 아직도 힘들게 시장에서 반찬을 팔고 있는 것 같아. 간병인 2명 돈도 없어서 아들이 옷장을 터놓고 병원 왔다 갔다 하고 있고 하면서 남편은 우리 딸이 공부할 수 있게 하는 건가 싶었는데 이렇게 위로하면 되지 않을까요? 도움을 주셨던 것을 멍청한 짓으로 표현하면서 안 사준 돈을 깎아내리셨어요. 까치조차 은혜를 갚으나 당신은 그렇지 못하셨어요. 마다가 먹고 살고 있는데 하나뿐인 딸 신경 쓰지 못할 때 우리를 대신해서 챙겨주셨잖아요. 덕분에 대학교에 들어가고 지금 중견기업에서 일하며 돈을 벌고 있고 솔직히 말해서 당신의 이야기를 들으면 미안하고 감사해서 그동안 들고 있던 태도가 바뀔 줄 알았는데 그대로네. 그대로인데 그 이야기를 들어봐서 상황이 달라진다고 생각했는데 아무런 변화가 없어. 지금은 예전 받은 것으로 끝인 것 같다. 우리 딸이 별일 없는 집안에 시집가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걸 이해해줬으면 좋겠어? 정상적인 부모로서의 자리가 있어야 하지 않겠니? 양반아, 윤미가 우리에게 할 부모님의 책임을. 못했던 것에 대해 원망하지 않은 것이 좋았습니다. 덕분이기 때문에 나는 이 이야기를 듣고 애들 결혼하는 것을 마음 먹었습니다. 그러니 당신도 빨리 마음을 바꾸어 우리 딸이 곧 30 즈음이 되면 됩니다. 지금 중반이 이제 윤이랑 헤어지면 멀쩡한 남자를 만날 수도 있어 결혼을 다시 한 후에는 아이도 낳을 수도 있을 텐데 그런데 왜 반대하는지요? 당신의 딸이 윤미보다 윤영을 더 좋아하는 건 다를 바 없는데 만약 윤이랑 결혼하면 좋은 사람을 만날 수도 있는데 왜 그렇게 반대하시는지 이해가 안 가네요. 아들 주립번애를 불렀어요. 그리고 결혼을 허락한다고 말씀을 드리고 결혼 준비는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신혼집을 결정했고 거기에 들어갈 가구와 가전제품 목록도 미리 작성했습니다. 자기들이 필요한 가구 목록과 가격이 적혀있는 리스트를 보여줬어요. 얼마나 꼼꼼하게 적어뒀는지 어느 매장에서 더 싸게 파는지도 써있더군요. 대충 금액을 합산해보니 1,000만 원 정도 들어간 것 같아서 전액을 제가 내어주겠다고 했어요. 안 싸니 저 이 딸 학창시절에 그렇게나 도움을 줬는데 저도 갚아야겠다 생각해서 혼수를 해준다고 말한 것이었죠. 딸이 결혼할 때 주려고 일을 하면서 제 월급에서 따로 모아둔 돈이 조금 있었거든요. 다행히 그때 남편도 별말 없이 가만히 듣고 있었더군요. 그래서 안 서더니 우리 딸이 공부하는데 많은 도움을 준 걸 알고 있고 마음이 변했다고 하더라고요. 생각했어요.
제 딸은 시에서 자기 물건들을 챙겨오지 않았다고 하며 그날은 시댁에서 하루 더 자고 온다면서 집을 나셨습니다. 이제야 아이 결혼 문제가 잘 해결됐다고 생각이 들더군요. 오랜만에 편안한 마음으로 잠자리에 들 수 있었어요. 새벽에 화장실에 가려고 일어났는데 딸의 방이 불이 켜져 있었어요. 딸이 그 사이에 집에 왔나 싶어 확인하러 가봤는데 텅 빈 딸의 방에 남편이 우두커니 서 있었어요. 여보, 거기서 안 짜고 뭐 하는 거야? 소코 왜 안간 고쳐? 제가 물었지만 남편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고 딸이 쓰던 책상을 만지고 있었어요. 딸이 결혼해서 집을 나간다 생각하니 아쉬운가 보지게 나이 많아요. 언제까지 우리 집에서 키울 수 없겠지? 이젠 자기도 결혼해서 자기만의 가정을 꾸려야지. 우리 딸이 결혼해서 떠나면 이 방의 물건들은 다 어떻게 될까? 어쩌지 어쩌긴 뭐, 그냥 돌아가겠지? 가끔 친정집에 오거나 쉬러 올 거야. 그때면 걔가 여기 방을 쓸 테니까. 매일 퇴근하고 집에 들어오면 방에서 자고 있는 딸내미 얼굴을 보면 하루 피로가 싹 풀린다. 그런 게 이젠 없겠지? 언제 이렇게 커서 결혼을 하게 됐나? 시간 참 빠르네. 왜 그래? 결혼했다 해도 자주 만날 수 있잖아. 시댁도 가깝잖아. 누가 보면 어디 외국으로 간 줄 알겠다. 딸이 이제 집을 떠나서 아쉬워하면서 이야기하는 남편을 보니 이제는 딸을 결혼시키기로 마음을 다잡은 것 같아 보였어요. 리스트 하나를 내밀었다. 여보, 이건 애들이 산다고 미리 적어둔 혼수 목록이야. 당신이 내일 갖고 가서 좀 사와. 애들이 브랜드랑 분명 가격까지 다 적어놨거든. 그래서 사는데 별로 어려움은 없을 거야. 지금 세일 중이라서 저렴하게 구할 수 있는 것도 있으니 내일날 밝으면 전자상가에 가서 여기 목록 중에 할인 많은 거 있으면 사와. 이걸 나보고 다 사오라고. 당신이 사오면 안 되는 거야? 나 가전제품 잘 모르는데 난 중요한 약속이 있어서. 당신께서는 애들한테 주면서 그간 결혼 반대해서 미안했다고 말하고 혼수를 직접 발품 팔아서 사왔다고 하면 딸내미도 그간 당신한테 서운했던 마음 다 풀릴 거야. 저는 소원해진 남편과 딸의 사이가 다시 회복됐으면 하는. 리스트를 받고 얼굴로 알겠다고 대답했고 그래서 저는 별 의심 없이 다음날 돈이 들어있는 제 카드를 남편에게 넘겼어요. 아침에 물건을 사러 간 남편은 저녁 늦게 들어왔어요. 근데 이상하게 신이를 함께 데리고 왔더라고요. 남편은 얼굴에 근심이 가득한 반면 신이는 무슨 일인지 얼굴이 터질 듯이 웃고 있었죠. 여보, 줄 물건들은 잘 샀어? 왜 하나도 안 들고 왔대? 꽤 큰 물건도 있을 텐데 차에 다 들어간 물건들을 잘 샀냐고 물었지만 남편은 잔뜩 고전 표정으로 아무 말도 하지 않더군요. 애들한테 먼저 산 물건들은 내일 가져다 준다고 말해도 거든 내일. 같이 가자, 은하 내일 시간 되지? 근데 무슨 거 샀어? 리스트에 적힌 것 중에서 일이 많았어. 나는 대답하지 않은 남편에게 계속 이것저것 물어봤어. 그런데 남편이 아무 대답을 하지 않고 내가 이상한 눈으로 쳐다보자 옆에 있던 신우가 말을 끼어들었어. 거기 지금 할인이 엄청 많이 하던데요. 이것저것 아주 잘 사고 왔어요. 아, 아가씨도 같이 갔었어요. 근데 거기서 무슨 일이 있었어요? 저 사람 왜? 그러는데 물어도 대답 없고 얼굴색도 안 좋네요. 별일 없었어요. 그냥 제가 오빠 덕이 부모 노릇을 했을 뿐이에요. 나는 순간 불안한 마음이 들었고 남편에게 제가 준 카드와 통장을 당장 내놓으라고 말했어. 남편은 이번에도 아무 말 없이 주머니에서 물건을 산 영수증을 꺼내어 보여주자 하나씩 모두 확인해봤는데 가전제품들을 많이 샀는데 그중에 우리 딸이 사려고 적어둔 것은 하나도 없었어요. 이게 대체 뭐야? 나가서 목록에 있는 물건들 사라고 했잖아. 그런데 왜 아무것도 안 샀어? 너 밖에서 무슨 일을 한 거야? 똑바로 말해. 순간 화가 나서 남편에게 소리를 질렀어요. 그러더니 이번에도 신우이가 그거 다 우리 애들이 쓸 물건들이에요. 오빠가 조카가 결혼할 때 아무것도 못 해준 게 미안해서 선물로 사주었어요.
오늘 제가 딸이 혼수 물건을 사라고 내어준 돈으로 시조카 살림 준비물을 샀다는 말에 눈이 번쩍하고 남편 멱살을 잡았어요. 챘습니다. 저 말이 사실이에요? 당신, 내가 딸내미 결혼할 때 주려고 모은 돈 시조카한테 다 쓰고 왔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결혼은 안 될 것 같아요. 절대 허락 못해. 갑자기 그 이야기는 또 왜 하는 거예요? 그냥 애들 결혼시키기로 이미 결정했는데 왜 말을 바꿔 못 살아도 너무 못 사는 집이잖아. 안 사도 병원비가 없어서 사위가 다 줬대. 그것도 결혼자금으로 모아서 그것 때문에 애들 결혼자금이 확 줄어서 지금 집도 대로고 어떻게 결혼을 시켜? 그건 또 무슨 소리예요? 애들 돈 없어서 집 먹고 하고 있다는 건 어디선 들었어? 저기, 제가 들었어요. 저랑 친한 애가 이 동네 부동산에서 일하는데 윤미가지 남편 될 사람이랑 신혼집을 보러 했다. 왔으면서 돈이 모자란 것 같아서 허름한 곳만 알아보고 다 했던데 그러면서 둘이 원기하며 병원비도 앞으로 얼마나 더 나갈지 모르니까 최대한 저렴한 데로 구해보자고 말했어요. 방금 들었지만 돈이 없어서 신혼집도 허름한 곳으로 구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것도 비싸서 다른데 더 알아보고 한다는데요. 결혼하면 애가 얼마나 고통받을지는 몰라도 자라 병원비도 엄청 들 거 아니냐며 시댁에 돈이 없으니 윤미가 벌어온 돈으로 내야 한다는데 그렇게 신혼 때부터 시어머니 병수발을 들면서 개고생까지 하는데 어떻게 결혼을 시키냐고 말하는 것 같았어요. 당신 마음은 알겠어요. 당신의 딸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애들한테 결혼시키고 싶지 않다고 말했어야지. 왜 내가 우리 딸이 결혼할 때 사용할 돈을 모았는데 그걸 우리 자식들한테 써버린 거야? 애들이 병원비 때문에 돈이 부족하다며 돈이 없으면 결혼을 안 할 것 같은데 당신이 혼수를 사라고 돈을 내어주면 이때다 싶어서 결혼을 서둘렀다 그랬어. 왜 이렇게라도 하면 우리 딸이 결혼 생각을 접을 수도 있는 건 알잖아. 그들이 돈이 없어도 예정대로 결혼할 거야? 내가 왜 1,000만 원이나 막 들여서 애들에게 필요한 물건을 사주려고 했다고 생각해? 수십 년 동안 막 그런 걸로 살았어. 내가 돈을 안 내어주면 없는 대로 둘이 행복하게 살 수 있다고 생각해. 그러니까 마음이 아프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혼을 짜 놓았으면 미루자고 해야지. 안 사도 남을 결과를 보고 다시 생각해야겠어요. 생각해보니 차라리 사돈이 잘하고 있던 한 분야에서 살아가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만약 죽게 된다 해도 그 외에 문제가 생겨나고 그 문제를 해결해야겠다고 하면 맞는 일인 것 같습니다. 암 때문에 그 여자가 죽거나 암 수술을 받고 회복하여 반찬 가게에서 다시 일을 하는 것을 제 눈으로 직접 보기 전까진 그 집안과 사돈을 비굴게 다루기 힘들 것 같아요. 당신도 제 의견에 따라 말씀하십니다. 조금 괴상한 소리가 있어서 이미 한 번 결혼을 연기할지도 모르지만 결혼식장을 예약하고 청첩장을 이미 보내버렸는데 또 왜 결혼을 연기하자고 하는 걸까요? 새 사돈이 문제가 되면 자기 아들 결혼식을 못 보고 돌아갈 수도 있는 위험이 있어요. 언니, 오빠 말을 따라하세요. 실수를 저지르다가는 영원히 병상에서 누워 계실 수도 있을 거예요. 그렇다면 윤미가 계속 관계를 유지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내 생각으로는 안사던이라는 사람이 좋을 것입니다. 수술을 받고 난 후에 경과를 지켜보고 결혼시키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끼어들지 말아야 합니다. 저희 사위는 돈이 어떤 사람인지도 모를 것이고 제대로 알지도 못한 상태에서 남편 옆에 붙어서 말을 달라고 하지 말아야 합니다. 저는 윤미를 제 딸처럼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발벗고 나서는 것입니다. 만약 이 일이 제 것이었다면 욕을 먹으며 끼어들 것이 아니라 윤미가 걱정되니까요. 제 딸이 하는 것처럼 수고가 많은데 솔직히 옆에서 뜯어내려 하신 것 같아요. 아가씨는 우리 남편에게 1,000만 원어치를 사달라고 먼저 말한 게 아닐까요? 이 사람이 간이 있어서 그렇게 큰 돈을 이용할 사람이 아닌데 아가씨는 입을 놀렸고 이렇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럼 오빠가 먼저 사주겠다고 했더니 결혼할 때 어떤 것도 사주지 않았다는 말씀이에요. 아가씨가 먼저 사줄 것을 요청했던 남편이 먼저 사주겠다고 했건가요? 제 돈 내놓으세요.
결혼하는 우리 딸의 신혼살림을 사주어야 하니까 바로 지금 내놓으라고 합니다. 오늘 산 것이기 때문에 즉시 가서 환불 받아오세요. 언니가 이런 상황이 벌어질 것을 알고 저희 집에 가져다 주면서 이미 다 포장을 열고 제품을 사용한 걸 보고 왔어요. 이미 한 번 사용했기 때문에 환불이 안 돼요. 나중에 윤미가 더 좋은 신랑과 결혼하게 되면 그때 상환하겠습니다. 일부러 환불이 안 되도록 가전제품을 사용했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저는 폭발 직전까지 분노했어요. 그런데 남편이 갑자기 옆에서 이상한 일을 말했죠. 소리를 했어요. 안 갚아도 괜찮아. 아까 말했잖아. 내가 조카가 결혼할 때 제대로 챙겨주지 못해서 선물하는 거라고. 나중에 결혼식 하게 되면 초기 금으로 몇천 원 받을 텐데 그걸로 돈은 메꾸면 되니까 신경 쓰지 마세요. 제 돈으로 선물한 주제 신우에게 마치 자기가 번 돈으로 선물을 사주는 것처럼 말을 하더군요. 게다가 갚지 않아도 된다고까지 했어요. 내 돈을 왜 내가 갚지 말아야 하는지 말아요. 그리고 기금은 애들이 갖는 거지 부모가 갖는 게 아니에요. 이 무시하는 인간 안에 동생한테 돈을 못 받게 할 거면 내가 나 대신 1,000만 원씩 갖던가. 1,000만 원이 뭐가 아까워? 얘가 조언 안 해줬으면 내가 당신 말 듣고 내 딸이 걸린 시어머니 밑으로 시집가게 할 것이에요. 뻔한데 당신하고 얘하고 엄청 고마워야 돼 알아요. 덕분에 나도 정신을 똑바로 차려서 결혼을 반대하는 상황을 막아줬는데 내 동생에게 정도는 해줘도 괜찮겠지만 남편은 오히려 신에게 돈을 받아내려는 나를 비난했어요. 덕분에 딸이 길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됐다고 하더라고요. 1,000만 원은 너무 작다며 돈만 있으면 더 주더라도 아깝지 않다고 했더라고요. 넌 와중에 딸이 아닌 내 동생 층이고 앉았다는 거지. 딸은 너가 반대하더라도 결혼할 거라나 몰라서 그런 거지. 부모는 자식 없이는 없다고 말하잖아요. 어쨌든 결혼하면 축복해주고 애들이 잘 살도록 옆에서 도와줘야지. 아버지라는 인간이 대체 어떤 짓을 하는 거야. 결코 내 살아있는 한은 결혼은 결코 못할 거라고. 내 말을 안 듣고 결혼식을 한다면 난 결혼식장에서든 뭐든 할 테니까요. 맞추려고 거야. 나는 안 사줬는데 너무 부러운 게 뭐가 부러운 줄 아시나요? 남편 없이 사는 게 정말 부러웠어요. 예전부터 그랬어요. 당신은 흠이라고 하셨지만 남편이 없어도 이런 오로지 우리 위주의 개 같은 놈이 필요 없고 말이에요. 당신이 거기 없으면 다른 사람들이 부끄러워하게 됩니다. 전 이렇게 말하고 방으로 들어가서 아이들이 가져온 청첩장을 꺼냈어요. 거기에 쓰여있던 남편의 이름을 지워버렸지요. 보세요. 우리도 부끄러운 결혼식이 되지 않을 거예요. 그날 신부 아버지 자리는 비어있을 테니까 당신은 제 딸의 결혼식에 나타나면 안 돼요. 당신의 결혼식에 나타나서 날 깽판 칠 거라며 말했다고요. 그러니까 윤미도 당신 자리를 비워놓는 것에 참석하실 수 있을 겁니다. 네, 요약해보면 이렇습니다. 당신이 자리에 계시다면 저도 옆에 앉으면 되겠죠. 혼자 살아가는 신부 아버지 좌석을 비워야 하는 게 어색하네요. 결혼식에는 반드시 참석할 거니까 알고 계세요. 오늘부터는 이혼하겠습니다. 이제 당신은 제 남편이 아니니까 함께 앉을 필요가 없겠네요. 윤미에게 나의 말을 잘 전해주겠습니다. 그녀도 당신이 안 오시는 것에 대해 흔들리지 않을 거예요. 남편은 제가 이혼하게 되면서 소리를 질러 화를 내며 땅을 치더군요. 그래서 이혼하자고 결정했습니다. 이혼을 해도 나는 결혼식에 나타날 거인데요. 그건 내가 신부의 아버지이기 때문이죠. 그 이상은 제가 어쩔 수 없습니다. 이혼을 했지만 결혼식에 나와 깽판을 칠 생각은 없습니다. 그리고 저는 다음 날 딸을 불러서 전날 있었던 일을 말해줬어요. 그래서 나는 내 아빠랑 이혼할 거다. 그리고 혼주 속에 내 아빠를 못 앉게 만들 거야. 딸이 결혼한다는데 축하해주지도 않고 망정되지도 않은 이유로 들먹이면서 그러고 있는 것을 내가 절대 내 아빠 결혼식에 훨씬도 못하게 할 거니까 넌 그런 줄 알고 있어. 제 이야기에 따른 한박 웃음을 짓는 모습을 보였어요. 그러니까 힘든 일 있으면 엄마한테 말해. 사실 신우한테 들었다. 부동산에서 너희들이 돈 아끼자고 하면서 신혼집 아주 허름한 곳을 알아봤다며 그 정도로 형편이 어려운 가면 엄마가 돈을 내줄게 대출을 받던가
내가 살고 있는 집을 팔아서라도 허름한 곳으로 이사할 정도로 돈이 부족해서 신우가 부동산 사람한테 들었다고 해. 이야기를 나누었더니 딸이 크게 웃었습니다. 엄마, 그거 신혼집 알아본 건가요? 아니야, 가게를 알아본 거야. 우리 신혼집은 예전에 이미 정해뒀어. 허름한 곳이 아니라 새로 지은 신축이야. 어머니가 아프셔서 이제 남편이 반찬 가게를 이어받으려고 하거든. 새로 시작하면서 좀 더 확장을 해보려고 여기저기 알아봤는데 그걸 신혼집 알아본다고 부동산 사람들이 잘못 듣고 말을 전했나 봐의 딸의 말을 듣자 예비 사돈 집은 돈이 꽤 많은 집안이었습니다. 동네에서 제일 장사가 잘 되는 반찬 가게를 했는데 그 가게를 운영하면서 모은 돈이 제가 생각했던 것 이상의 수준이었습니다. 서울에 상가도 하나 가지고 있고 아파트도 소유하고 있었어요. 힘들게 모은 돈을 허투루 사용하진 않았어요. 착실하게 잘하지는 않고 너 왜 이런 얘기를 안 해줬어? 돈이 많은 시집이었다는 걸 알았으면 결혼 과정이 좀 더 수월했을 텐데. 나도 몰랐지? 시어머니가 돈 많다고 자랑하는 스타일도 아니고 워낙 검소하시고 결혼 이야기가 나왔을 때 남편에게 너희 집 재산이 어떻게 되냐 대놓고 물어볼 수도 없는 말이야. 그래도 시댁 형편이 어렵지 않다니 다행이구나. 사실로 결혼하는데 반대했던 건 아니었지만 나도 돈 많은 집에 시집가서 편하게 살았으면 하는 마음이 없진 않았거든. 그 후 남편은 딸의 결혼식장 앞까지 찾아왔어요. 하지만 눈치가 보여 들어오진 못하고 그 앞에서 줄 담배만 계속 피우다. 제 딸이 결혼할 때 1천만 원을 주겠다고 약속했던 신우가 돌아가셨습니다. 하지만 그 돈을 받지 못해 전 남편이 받을 것이라고 하더군요. 남편이 알아서 받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니 그 돈이므로요. 알고 있는 사람에게 전해 들은 바에 따르면 남편은 딸의 결혼을 반대했던 신우를 심하게 원망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 상황으로 인해 대형 사고가 일어나 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서로 연락을 하지 않고 살고 계신 것 같습니다. 남편은 자신의 동생과 아내를 잃었으며 아끼던 딸마저도 잃었다는데요. 현재 혼자서 불쌍하게 살아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건강은 회복하여 반찬 가게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 딸은 매우 행복하게 지내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채널에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